윤석열이 풀려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힘당에 엄청 안 좋거든요, 사실. 그렇죠. 국민의힘에 좀 지나면 이제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윤석열 그리고 이제 탄핵 인용되고 나서 60으로 대선을 하게 되는데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어. 절대 가만 못 있죠. 네, 지금 이번 탄핵 인용되고 나면 다음 대선은 그냥 이재명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내란죄로 무조건 물어야 되거든요. 네 묻어야 아니 이거 발음이 그런 것도 그 내란 소동이라고 나. 제가 20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거. 와. 자, 그동안에 유시민 작가와 함께한 수요 난장판 가운데 오늘이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심지어 허탈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유시민 선배님 신경 안정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네. 오늘은 진통제를 만든다. 아, 오늘 진통제예요. 맞아. 오늘 몰핀으로 가줘야 돼요.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몰핀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역할이 크십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오늘은 정말 괴롭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처음이야. 안 돼요. 작가님이 힘들면. 내가 17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다가 금요일 날 왔거든요. 밤에. 네. 그러니까 아직 들어온 지 나흘밖에 안 됐어요. 오래전에 예정 해놓은 것들이라 이제 계엄령 발동 이전에 이미 다 비행기표 사고 호텔 예약하고 다 해놔서 안 가면 네.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네. 이제 계획대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이제 탄핵 인용돼서 끝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안 끝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안 끝난 게 아니라 대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 만땅으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진짜. 아닙니다. 다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쥐기현, 심우정, 최상모,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벌써 석 달 전에 처음 이 계엄령 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 비슷한 행위는 여러 번 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반정 쿠데타 그러니까 5.16하고 5.18 이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를 겪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성공한 반정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아, 위대하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그렇긴 하네. 또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우리의 마음가짐에 좀 문제가 있었네. 박근혜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몰래 혼자 하다가 최순실하고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다르죠. 그죠? 거기는 공범이나 잔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기관, 군, 경찰, 뭐 그러네. 행정부, 내각을 다 동원해서 그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때려부시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의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힘든 것 내렸는데 같아. 왜 이러냐 하는 거는 맞아.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두 대상을 한 차원에 놓고 평가하는 이거 논리학에서는 차원 혼동의 오류라고 그래요. 생각해봐요. 지금 국힘당 의원 몇 명이라도 가세해서 203표로 탄핵했잖아요. 네. 탄핵 가결. 그것도 기적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주 기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럭키비키지. 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그래도 다소 마음의 짐이 들어지지 않아요? 교원 영세가 아니에요. 일단 그 한 학교 동문들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법대 내란과 과거부터 서울법대 내란과 문제를 제가 과거부터 얘기하면서 이거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30% 이상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왔는데 상상하셨어. 그 얘기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거든. 맞아, 재미로 느꼈지. 네, 진짜 재미로 들으셨고 풍자로. 저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총장 시절부터 벌여온 일들을 저걸 쿠데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저는 그 와중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어떤 그 절망이나 배신감이 뭐냐면요.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던 그 똘마니 검사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 중에 이원석이 하나만 빼고 다 저 가까웠던 후배들이에요. 심지어 심우정이는 제일 가까운 후배였어요. 심우정이? 네. 진짜요? 그 심우정이가 얼마나 저기 한 놈이냐면 윤석열이가 저를 어거지로 기소하고 막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심우정이가 밤중에 전화해서 저한테 분해가지고 네. 형님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수사심의위원회 뭐 공소심의위원회 다 제기하셔가지고 취소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랬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뭐야? 지금 어떻게 저러냐 이거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 얘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으로서 처음 시작했던 게 수도군단 검찰부장이었는데 제 바로 직속 검찰관이에요. 제 바로 밑에. 근데 그때부터 쌓아왔던 이게 30년간의 어떤 인연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그냥 어떤 이게 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겠죠.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아는 심우정이하고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이렇게 달랐구나. 근데 내가 속았구나. 아니, 속은 게 아니야. 야, 그 근데 생각이 너무 나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약간 위로가 되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아니 드리는 진짜로 거죠. 나보다는 훨씬 힘들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속은 저를- 게 아니고 네. 그때 전화해서 비분관계했던 심우정도 진짜고 예. 아 진짜요? 이번에 지귀현 판사의 판결을 네. 빙자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도 진짜예요. 행동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 어떤 네.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번 건은 과거에는 권력 비판적 심우정의 모습. 근데 지금은 권력 옹호적 심우정의 모습.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때도 최강욱 의원은 이제 권력자였나? 권력을 갖고 있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심우정은 그런 거야?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99.99% 그러니까 우리 말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에 하나를 퍼센티지로 하면 10,000분의 1이니까 0.01%야. 한 그 정도의 가능성으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고 99.99%의 확률로 탄핵 인용이에요. 몇 대 네. 몇으로 하든 뭐 상관없이 탄핵 인용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조건에서 충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네, 판사가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귀현 판사가 왜 그랬냐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또 맞아요. 1심 재판.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에서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항고 즉시 항고도 안 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라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화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내란이 신속하게 이게 진압되겠냐고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답답한데 네. 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 지기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저 지지스한 검찰총장이 멀쩡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내란 속의 피의자는 집에 들어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괜시리 열받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화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내란 종식이 더뎌서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제일 크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그 정말 허접한 모습을 내가 진짜 여실히 지켜봐야 되는 거야. 있는 괴롭죠. 그대로 너무 괴로운 거야. 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했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였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저는 오히려 안도하는 측면이 좀 있고 제 고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어릴 때부터 내가 진짜 코 닦아주면서 키웠던 놈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고발사주 고발장을 썼던 손준성이 그다음에 무슨 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무슨 저 간첩 사건 조작했던 뭐 이시원이 저 공직경 비서관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야. 아니, 손준성도 아는 사이예요? 아이 그럼 그러니까 근데 최강욱을 고발사주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 나 처음 또 듣는데. 아니요 여러 번 얘기했어. 그래서 걔들이 한때 손준성은 최강욱 라인이지 윤석열 라인이라 아니라고 했던 적도 있어. 지들이 해명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네. 그거를 또 제가 또 이뻐하는 후배라고 또 집에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이면서 우리 애들이나 뭐 집사람도 다 알고 아이고. 당신 후배들은 참 착해. 당신이 부르면 그렇게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는 거 보면 뭐 이런 아이고, 것들이 진짜로? 싹 다 저거야. 그러니 와. 근데 인간적인 회의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네. 저보다 더하네. 크게 위로됩니다. 자기는 매불쇼에서 김웅한테 한 번 당하고도 맛이 갔잖아. 나는 크게 위로됩니다. 아니 이게 일상이야 일상. 지금. 위로됩니다 이거. 지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막 되지도 않는 소리 막 짓거려대잖아요. 네. 그 왜 그러겠어요. 나경원 같은 사람 법률가잖아 원래. 판사. 근데 자기 재판은 6년을 끌어서 지금 빠루 그 사건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내년 이맘때나 돼야 선고한대요. 네.
그 판국에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늘어놓는 이유 쌍권이 날마다 입만 열면 헛소리에 가까운 그런 망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권영세 지금 당원 베이스가 다 극우화됐잖아요. 극도로 우매한. 그러니까 이게 국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로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그 덫에 빠져가지고 못 나가 이제. 그 당권을 잡든 대통령 후보가 되건 뭐라도 하려면 그 당심에 아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만물기원설 맞아 진짜 그렇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철이 들고 나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학습된 거면은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최욱 씨 말처럼 맞습니다. 요만큼의 가책도 없는 것처럼 헬렐레거리면서 나쁜 짓을 하잖아.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습돼서 체화된 거다. 네. 지금 상황에서 나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경제부총리라는 자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이게 학교 다닐 때 1등 해가지고 모범상 받고 반장하던 자리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는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너무 이제 열낼 필요 없는 게 시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뭐 하고 있지만 네.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어차피 그때는 거부권을 발동을 못하기 때문에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탄핵 안 당하고 끝까지 하더라도 그래봤자 60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시 특검을 도입을 해서 그때 되면 국회도 이제 다수고 그다음에 행정권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하면 다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야. 근데 문제는 탄핵 인용이 빨리 나야지. 그렇죠. 그게 안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불안한 거잖아. 지금은 어느 세력 어떤 개인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좀 낫지. 누구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아니 솔직히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이 일이 그렇게 최종 변론하고 3주가 넘도록 결정을 못할 일이냐고 이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왜?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안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는 국회 소추단에서 제기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이 5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들에 미루어 볼 때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를 판단하고 이 헌법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네. 그리고 헌법소 의지가 없다는 거는 윤석열의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내가 보기에 하루면 끝날 일이야.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3주씩이나 끌면서 못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묻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상식을 믿어야 돼요. 상식을.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이 조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권력 엘리트들이 엉망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 진단에 일부 동의하면서 동의 안 하는 거는 그 권력 엘리트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어. 대한민국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다고요. 국제적으로 봐도. 더더군다나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이만한 정도의 권력 엘리트를 만들어낸 사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의지를 품고 자기 비판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노력하고 이건 좋은 태도인데 네.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 엘리트들은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나라도 별로 없어. 이 정도도 없다. 그게 인간 사회예요. 인간의 그 한계를 인정하셔야지 그 역사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그렇죠. 거지. 안 그러면은 역사에 그 이상한 일들이 왜 자꾸 생기겠어요? 그럼요. 벌써 천년왕국 됐지. 그럼요. 이상사회 됐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늘 인간 사회는 이래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이 실정법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있어요.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이러는 거야 이제. 뭐 누구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계엄 발표해. 그러고 막 국회 유리창 막 깨고 다녀.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볼리비아 되는 거야. 지난 200년 동안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최근에 볼리비아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그 투사가 스페인에서 독립시켜서 이름이 볼리비아가 됐잖아요. 이게 200년쯤 됐어요. 독립한지.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192번인가 192번째가 몇 달 전에 일어났어요. 진짜요? 그 중에는 친위 쿠데타도 있었고 반정 쿠데타도 있었고 좌파 쿠데타도 있었고 우파 쿠데타도 있었고 또는 쇼 쿠데타. 전직 대통령이 뒤에서 들을 쓰셔가지고 하는 쇼로 하는 실제 쿠데타가 아닌데 쿠데타인 척하는 쿠데타도 있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친위 쿠데타 허가증을 줬잖아. 윤석열한테.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악화돼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또 하나 이제 왜 이렇게 끊느냐 뻔한 걸 가지고 네. 저도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유 작가님 말씀처럼 개인의 이익에 충실해서 보는 게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당면한 지금 가장 뚜렷한 이익은 뭐냐? 헌법재판소장 되는 거예요.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가면 9명 완성되잖아요. 마흔역 재판관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보면은 나중에 이게 헌법재판소 이제 결국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얘기들이 적히게 되고 이 부분은 누가 강조했고 이 부분은 누가 넣자고 하는 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 생생낼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 내가 소장이야. 요게 지금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근데 하는 그 거야?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다 보니까 저기 저렇게 되면은 유시민 소장이 될 가능성이 내 거 한 줄 넣어야지. 최강욱 소장이 돼. 그럼 그거는 민주당한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뭔가를 더 넣어야지 자기네들이 어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순서대로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영식, 김영두 두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재판 진행할 때. 질문도 많이 하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팔다빵이라고 확신을 한 사람이거든. 내가 뭐 집회생물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고 가장 간절하게 염원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는. 자, 헌법재판관님들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거는 그대들끼리 알아서 맞아. 하시고. 소장 누가 하든지 말든지. 그 소장 실권도 별로 없으면 명예지. 명예. 그 하고 싶어하는 건 이해를 해. 그거는 그대들끼리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걸 빨리 선고해야 돼. 빨리. 그런 게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 가설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1등하고 내가 반장해야 돼 이런 생각에 발로일 수 있다라는 게 슬프다는 거죠. 다음 정부 들어오면 9명 다 소장해줘요. 공동소장. 아니 윤석열이 풀려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힘당에 엄청 안 좋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에. 다 적용 반작용의 법칙이 네.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해도 되나? 윤석열이 풀려난 거 열받지 말라고요. 물론 내란 수계가 풀려나서 뭘 하고 이제 돌아다니지는 않아. 틀림없이 뭐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성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술 먹고 있을 텐데 증거인멸하고 뭐 그러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좀 지나면 이제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핵 인용되고 나서 60%의 대선을 하게 되는데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어. 절대 가만 못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풀려난 게 국힘한테는 아주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맞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알겠냐 모르겠냐 해서 제가 확인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윤석열이가 풀려나온 다음에 네. 적어도 제가 알기로 5명 정도의 헌법재판관이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가까운 법조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윤석열이가 풀려나고 근데 지규현이가 무슨 논리를 결정문에 썼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 전화를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진짜로 이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거를 판사들하고도 얘기하지만 네. 바깥에 지가 믿을 만한 사람하고도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 윤석열 석방 사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했다라는 거는 제가 확인한 사실이고. 그럼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창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창호 선생님 말고 안창호 위원장. 네. 이 사람은 박근혜 탄핵할 때는 헌법재판관이었고 지금은 인권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라도 헌법재판소에 가 있으면 안창호도 거기 자리에서 맞는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안창호 씨는 그 사이에 더 늙었잖아. 우린 다 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인권위원장의 안창호는 내가 못 봐주겠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나이가 많이 들면 자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근데 아니게 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된 걸 몰라. 안창호 씨는 지금 창조과학 믿는 그 안창호 위원장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의 본능과 지금 퇴화를 거듭해서 와 있는 지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속담에 비눗박에 뭐 칠한다는 거 있잖아.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창호 씨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갖다 놓은 윤석열의 책임이지. 안창호가 원래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출신으로서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돼가지고 이명박 때 지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네. 그 와중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안창호가 거론이 됩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헌법재판관이 돼 있는데. 그랬어요.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헌법재판관 돼가지고 한 4개월쯤에 검찰총장 이제 그 다음 검찰총장 인사 검증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동의서 내야 되잖아요. 그걸 안창호가 냈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되고 나서 4개월 만에 검찰총장 하고 싶어가지고 낸 사람이에요. 권력력이 엄청.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 헌법재판관은 6년짜리고 의전서열로 따지면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보다 높잖아요. 높죠, 훨씬 높죠. 검찰총장은 길어야 2년 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근데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낸 거야. 신기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얼마나 많은 카르텔의 꼭대기 정점에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헌법재판관에 지게 애착이 없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살기 힘든 사람이야. 일단 진화론도 안 믿고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는 사람인데 헌법을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이. 근데 그냥 할 수 없이 자리 준다니 가서 있었던 거야. 근데 안창호가 박근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단 말이야. 안창호는 안창호는 박근혜가 잘못한 거 없다고 할 거야. 적어도 안창호는. 그러니까 지금 정영식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 당시 안창호였다고. 이견도 없이 진짜요? 찬성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후일담을 헌법 연구관들한테 들었는데요. 그때 주심이 안창호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결정문을 주심이 쓰는 거다라고는 이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 안창호가 내가 쓴다 이거. 내가 이거 잘 쓸 수 있다 이거 막 인용 결정문을 그래요. 오늘의 안창호와는 달랐어. 성경 말씀 써놓고 그 안창호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했어요 본인이? 했다니까. 했지. 결국 본인이 했고. 다 했다니까. 이념이 없이 그냥 권력 뭐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변질 아니에요? 변화라고요? 변화라고 받아들여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히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늘 변화하고 그 변화가 꼭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만 변화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덜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 작가님도 믿지 말아요. 진짜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괴팍한 정보 처리자들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참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아니 또 뭐 세상을 이만큼 만들어 왔잖아. 아니 오늘 왜 그래?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왔다는 거는 정말 대견하지 않아요? 이런 존재들이. 아니 이게 저 문과 남자가 과학 공부를 하신 이유라니까. 아니 혼자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야 낭만만 가득하시네 지금. 지론이야 지론.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역사가 증명하는 게 상식의 힘이나 아니면 집단 지성의 힘이 그래도 작동하고 있다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울퉁불퉁은 있었지만 전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분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분노는 의지를 갉아먹어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힌 일을 피해야 돼요. 네, 중요한 말씀. 럭키비키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장원영 씨 노래는 잘 모르는데 네. 럭키비키야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역사 속에서 정의가 그냥 한 방에 확 시원하게 이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가까스로 승리하는 거야, 가까스로. 지는 경우도 훨씬 많고 네. 정의가 지는 경우도.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계속 럭키비키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겨오고 있는 와중이라는 그럼요. 거에 대해서 네. 어제가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네. 아니 그러고 그 군 지휘관들 있잖아. 네, 네. 6명 직위해제 이제 됐잖아요. 네, 네. 무려 석 달이 넘게 지나서 그 707 특임대장 포함해서 김현태. 예,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제 직위해제가 됐어요. 네. 인재사.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지만 결국 되잖아요. 내가 짜증 내니까 되는 그 거예요. 경호차장 구속영장도 이제 청구를 했는데 나는 청구했잖아. 탄핵 인용되고 나서 할 줄 알았더니 내가 짜증 내니까 되는 거야. 계속 짜증내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더 열받고 분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박근혜 때에 비해서 이거는 훨씬 나쁜 놈인데 훨씬 어떻게 나쁘지. 이게 시간도 더 오래가고 훨씬 사람들 나빠. 이렇게 열받게 하고 피를 말리느냐 이것 때문에 열받잖아. 우리도 혹시 나쁘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지. 경험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 네. 그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편에서도 자기들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쉽게 물러나서 깨졌다라고 그렇겠죠. 생각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난번 박근혜 때는 분당도 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 그때 쪼개져 보니까 나간 사람들만 손해보고 춥고 배고프고 결국 다시 합쳐지게 되고 쪼개지니까 대선은 그야말로 작살 나더라. 네. 그러니까 어디 극우의 산에 몰려있을 망정 그래도 저기 모여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저기 정광훈이가 피워놓은 모닥불이라도 쬐는 게 낫다. 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그들이 야 우리가 극우에 기대니까 야 우리 박살 나더라 아무것도 남는 거 없더라라는 교훈이 좀 그렇죠. 그게 이제 됐으면 이거 좋겠어. 유권자들이 몽둥이 들어야 돼요. 네, 그게 약간 이제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다음 대선은 그냥 이재명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수 쪽은 지지층 베이스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통합이 절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지금 흐름이 잡혀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탄핵 인용은 돼요. 네.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뒤에 부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공한 친위 쿠데타도 이겨냈던 국민이잖아요. 네. 성공한 쿠데타도 우리가 3번 당했지만 다 이겨내고 민주주의로 왔던 국민이에요. 대단합니다. 예, 주저앉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지만 벌어지면 또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상황으로 안 가고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정권을 바꾸고 나서 다시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네. 지금 숨어서 압력하고 있는 잔당들, 네. 공범들을 다 소탕해야 돼요. 소탕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조지호가 윤석열한테 임무를 받고 계엄에 선포하는 얘기를 받고 네. 지금 서울청장 대리가 된 박현수가 당시에 경찰국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대화는 저게 정신 나간 놈이 진짜로 계엄 선포할 것 같다. 네. 그 계엄이 어쨌거나 진행돼서 일단은 성공할 것 같다라는 전제로 둘이 대화를 나눈다고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말쯤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윤석열을 맞습니다. 하야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그렇게 했단 얘기했습니다. 경찰들 자기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거기 가담한 애들이. 네. 그러니까 쟤네들도 아이고. 이게 다시 저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누르고 이걸 성공시킬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서워는 하는 거지. 그럼 국민을. 그걸 자백을 하잖아. 네. 진짜. 국자라도 들고 나갑니다. 또 확인만 해봐. 프라이팬 우리 집 많아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건 네. 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방식 갖고 국자 계시죠? 같은 얘기는 집어넣어라.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또 얘네들 뭐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진짜. 아, 뭐 진짜 말도 못하게 저 사람들 다 진짜 부시고 그렇게 난리인데. 해. 요즘은 그런 시대야. 국자 아니고 연필. 아시겠죠? 펜으로. 저는 궁금한 게 지기현 판사가 내란죄에 대해서 1심까지만 판단하면 2심은 판사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내란죄로 무조건 물어야 되거든요. 네. 묻어야 아니 이거 발음이 그런 것도 그 내란 소동이라고 난리나.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한테도 속수무책으로 꼭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직위원에 대해서도. 아 기피 신청. 네, 기피 신청을 검사가 해야 되는 게 문제지. 그냥 정권 바뀌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기다려보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직위원이 또 있을 테고 그럼요. 우리가 모르는 심우정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다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힘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저 돌아다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판사 검사 출신이에요. 아 맞아. 그렇잖아요. 90% 이상이. 맞아. 나머지 10%가 교수였던 사람들이고 와. 교수 경찰 그죠? 근데 그 80, 90%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했는데 국힘 들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획하닥 해가지고 저런 극우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 한 50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판사 검사가 있었을 뿐이지. 네. 지금은 법원 검찰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냐? 다 있지. 아니 다 있어요. 있었던 것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솟아난 게 아니야.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 원래 있었던 것들이야. 그것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네. 맞아요. 뭐 진통 효과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 입증될 수 있는 게 네. 4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그때 밧줄에 묶여가지고 수입고 항소유 썼을 때 유시민 학생이 40년 후에 지금 남미를 가가지고 야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그 세월이 갔다. 우리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못난 점도 많지만 우리 함께 서로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심각하게 이러면서도 잘 해왔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이 경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또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쓰라림은 그런 거죠 선배님.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참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근한이가 잡히고 난 뒤에 고문경찰관의 얘기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서 많은 분들이 증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끔찍하게 느꼈던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정기 고문을 하고 막 두들겨 패고 하던 놈이 집에서 전화가 오니까 딸한테 뭐 밥 먹었어 뭐 이러면서 시험 일상에 잘 대해서 봤어? 걱정하더라.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저기가 있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끔찍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시위하다가 잡혀온 학생 이런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두들겨 패면서 이놈들이 씩 웃으면서 민주화 되면 너네가 나한테 고문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실제로.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 정말 꼭 갚아주고 싶었어요. 민주화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니네가 이걸 겪게 해주겠다. 근데 그걸 못하고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인데 그만큼 어찌 보면 문명화되고 우리가 법치국가 춘향이의 하는 이도령을 만나서 푸는 것이지 변사또를 감옥에 집어쳐넣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요. 글쎄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예. 어록에 있는 말씀인데 확실히 그 어려운 싸움을 해보신 분이라 여유가 있으시네. 저보다는 좀 낫네요. 제가 20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거. 와. 아 진짜. 20살.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달라. 감사하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감사해. 불안은 우리의 삶을 좀먹어요. 비판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네. 의지만 다지면 돼요.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 아 좋네. 네. 마지막에 네. 아, 내가 너무 배불렀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까지 갔습니까? 예,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아무튼 좀 잘 극복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욱 씨 욱하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배우고 갑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